PBR과 관련된 그런 기업들의 주가를 좀 부양하기 위한 그런 정책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배당 같은 걸 유도를 하거나 자사주, 뭐 소각도 좀 유도를 하거나 저는 분명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본에서 재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증시 부양책이랑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주가가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중국 익스포저가 큰 업종들, 화장품이나 뭐 철강, 뭐 화학 쪽에서 또 일부 기업들 그런 업종들이 있겠죠. 뭐 그런 업종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기대를 하는 업종은 미국 익스포저가 큰 업종들, 자동차 같은 산업이, 지주 회사 같은 또 뭐 금융 산업들. 네, 이번 시간에는 KB증권의 하인환 연구원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다뤄볼 주제가 네. 저평가주의 반란이라고 제 나름대로 제목을 지어봤어요. 네. 요즘 시장을 보면 생전 이렇게 올랐나 싶은 종목들이 갑자기 막 상한가를 가고, 그렇죠. 뭐 보험주, 은행, 금융 막 이런 종목들이 한 10몇 프로씩 오르는 일을 거의 못 봤던 것 같은데 이런 현상들이 좀 막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저평가 종목들이 요즘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정부에서 이제 PBR과 관련된 그런 기업들의 주가를 좀 부양하기 위한 그런 정책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2월 중에 발표하겠다라고 예고를 했거든요. 그 정책이 일본에서 재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증시 부양책이랑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증시 혹시 관심 가지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주가가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대감들이 우리나라 증시도 이제 좀 괜찮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일본에서는 어떤 정책들을 썼길래 이런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는 건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일본이 2022년부터 그런 정책들을 차례차례 계속 꺼내들고 있거든요. 처음에 이제 정책을 꺼내들었던 거는 그 증권거래소에서 도쿄증권거래소죠. 거기서 지수 자체를 개편을 했습니다. 뭐 프라임 마켓, 그다음에 스탠다드 마켓, 그로스 마켓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고 2023년 1월이랑 3월에는 PBR 기업들에게 자본 효율화를 하기 위한 조치들을 개선하는 방안을 내놔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책의 내용을 흔히 좀 생각하시는 거는 그 PBR 기업들에 대해서 주가를 부양하는 이것만 보통 생각을 많이 하시고 시장에서도 주로 그런 쪽이 언급이 많이 됩니다. 근데 그쪽만 언급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사실 한 3가지 정도로 저는 나뉜다고 보거든요. 첫 번째는 뭐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PBR 기업들에 대해서 자본을 효율화하게 되면은 이게 PBR과 ROE가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본을 효율화해서 기업 가치를 재평가받게 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정책이 첫 번째고, 그걸 하지 않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상장 폐지시킬 수도 있다라는 약간 좀 그런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여튼 그런 좀 강경한 모습을 보이면서 주주 환원도 좀 유도를 하고 뭐 자사주 뭐 소각이나 이런 것도 유도를 하는 그런 정책이 첫 번째고, 그거 말고 또 보셔야 되는 게 NISA라는 제도를 개혁을 하는 건데, 우리나라로 치면 ISA 그 계좌 있잖아요. NISA 계좌에 대해서 혜택을 많이 주는 겁니다. 투자 한도 자체를 한 2배 이렇게 늘려줬고요. 그리고 이제 세금 혜택을 면제해 주는 것도 원래는 한 5년 정도였는데 거의 뭐 무제한으로 늘려주는 그런 조치도 발표가 됐고, 이런 조치를 하게 되면 이제 개인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유도하는 그런 효과를 기대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내세운 슬로건이 저축에서 투자로라는 겁니다. 현금이나 예금 자산으로 갖고 있던 거를 주식시장으로 유입을 시키는 거죠. 또 얘기를 했던 게 가계 자산을 2배로 증대할 계획, 뭐 그런 것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산업 정책도 있습니다. 뭐 AI나 양자 기술, 뭐 바이오, 뭐 우주,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정책을 내놨거든요. 이거는 보통 또 생각을 많이 안 하세요. 근데 이제 이 기업들이 뭐 이거는 제가 굳이 뭐 차트나 이런 걸 보여드리지 않아도 PBR이 낮은 기업은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성장주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고 PBR 업종들로 아마 분류가 대부분 됩니다. 이 정책의 내용을 3가지 정도로 나눠서 봐야 되고,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PBR 관련된 정책도 분명히 있었고 그게 제일 핵심으로 보이긴 하지만 그거 외에도 ISA 같은 제도 개혁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일부 산업 정책들도 있었다는 점을 좀 내용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삼각형으로 그려서 다 맞물리는 것 같아요. 자본 효율화를 해서
저평가된 기업들, 이제 밸류에이션이 낮은 기업들을 주가를 올리겠다라는 것도 있지만 개인들의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게 해서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되게 하는 효과도 있고, 그걸 이제 개인한테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또 일부 성장 산업들, 미래 국가 전략과 관련된 기술들이죠. 그런 쪽에 대해서 직접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을 해줌으로써 또 그런 기업들이 또 성장할 수 있게, 그러면 또 다시 또 주가가 좋아지는 그런 여러 가지가 선순환 효과를 내는 걸로 좀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달 중에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사실 뭐 어떤 정책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PBR이 낮다는 거는 이 기업의 가치가 자산 가치보다 훨씬 낮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좀 높이기 위해서 배당을 확 늘리든지 아니면은 갖고 있는 주식을 확 소각을 해서 좀 가치를 끌어올리는 이런 거를 기대를 많이 할 것 같은데 좀 뭐 어떻게 예상하세요? 일본이랑 좀 비슷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뭐 배당 같은 걸 유도를 하거나 자사주 뭐 소각도 좀 유도를 하거나 그리고 이제 그런 걸 잘 이행하고 있는지 나중에 이제 계속 업데이트를 하라는 그런 요구도 좀 할 것 같아요. 사실 그리고 이제 배당 뭐 확대하거나 이런 게 우리가 제일 많이 기대하는 거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선진 시장으로 가려면은 또 우리 투자자들이 수급 주체로 보면 외국인, 기관, 개인 이렇게 크게 나뉘잖아요. 국내에 있는 기관과 개인만 투자해서는 선진 시장이 될 수 없죠. 외국인들이 투자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영문으로 뭔가 공시가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영문으로 공시하는 그런 것들도 하나의 중요한 조치인데 일본이 그런 걸 되게 잘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증시도 만약에 이 부양책이 제대로 먹힌다면 일본처럼 조금 증시도 좀 이렇게 상승을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정부의 부양책이 실제로 일본처럼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긴 하거든요. 저는 분명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제 당연히 효과가 있는 부분도 고려해야 되고 좀 이제 일본 증시랑은 분명히 또 어쨌든 다른 시장이니까 차이점이 당연히 있을 거잖아요.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고 저는 또 이제 일본 증시가 정말 이 부양책 때문만에 오른 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 주식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는 관점을 좀 다르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자산 배분의 관점에서 일단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주로 비교군이 되는 게 신흥국 지수입니다. 그 MSCI 이머징 마켓 인덱스라고 해서 이제 중국이 한 26.5%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요. 그것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인도, 대만 이런 국가들이 한 16% 정도, 그리고 우리나라가 한 13% 정도. 그 다음에 뭐 브라질 이런 국가들이 있거든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뭐 홍콩이나 싱가포르 이런 데서 뭐 투자를 할 거잖아요. 자산을 배분을 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더 좋을 것 같은 국가에 더 우선적으로 배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가 그동안 인도에 비해서 어떤 더 강점이 있었을까? 이게 객관적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나라도 사실 시장 자체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관심을 안 가졌던 게 아니라 반도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실제로 외국인들이 반도체는 정말 엄청나게 사들였거든요. 작년, 재작년. 근데 이제 대만은 우리나라보다 반도체 비중이 훨씬 높은 국가죠. TSMC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쪽도 투자를 하지만 대만 쪽을 더 많이 하지 않았을까 싶은 거죠. 이제 반도체는 어쨌든 많이 투자를 했었는데 그 뒤를 이을 게 뭔가라고 고민을 하던 찰나에 일본 증시가 또 좋았었던 선례가 있잖아요. 일본 증시가 좋았던 게 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증시 부양책이라는 게 가장 핵심적으로 언급되는 이유고 어쨌든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 비슷하게 우리나라도 정책을 추진한다라고 이제 막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관심을 갖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외국인 수급도 좀 약간 패턴이 좀 달라진 게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런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내겠다라고 예고를 한 게 1월 17일이 거의 처음이었습니다. 18일 날 일부 외국인들이 코스피 이제 순매도를 하고 19일부터는 계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거의 계속 유입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기대하면서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기대 요인은 있나요? 기대 요인으로 보면은 국내 기관들은 사실 이제 자금의 이동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과거 패턴을 좀 제가 보니까
이 반도체를 이렇게 먼저 항상 사고 반도체를 이제 순매도하는 과정에서 이 한국 증시에서 이탈해 버리는 게 아니라 다른 업종으로 확산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총액이 늘어나더라고요. 이번에도 좀 같은 패턴이 반복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도 좋지만 이제 다른 업종들이 수혜를 받을 거를 고려하면서 반도체는 이렇게 된다면은 다른 업종들을 더 사들이면서 증시 전반적으로도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긍정적인 면만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한계점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조금 이제 일본과의 차이에서 좀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 ISA 제도 같은 걸 말씀드렸는데 일본이 NISA라는 제도를 개혁하면서 개인 자금이 증시로 유입되는 걸 유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가계 자산의 구성 차이를 보면 우리나라는 그 효과가 조금은 덜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그 현금이나 예금성 자산의 비중이 한 35%쯤 됩니다. 부동산 비중이 40%가 좀 안 되고요. 근데 우리는 아마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를 대부분 이해를 하실 텐데 부동산 비중이 높죠. 뭐 수치상으로 나오는 걸로 보면 한 65%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현금 예금성 자산 비중이 한 15% 정도. 그러니까 일본에 비해서 절반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효과는 분명히 있지만 그런 거는 사실 또 장기적인 효과고 일본에 비해서는 그 영향력이 조금은 덜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이런 시장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투자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정부 정책의 방향성을 당연히 고려를 해야겠죠. 그리고 일본 증시 같은 경우도 실제로 성과를 보면 어쨌든 저PBR 업종들 또는 기업들의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업종을 이제 좀 나눠서 보면은 뭐 저PBR 업종들 중에서 좀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거기서 저는 좀 선별해서 보자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저는 중국과 관련된 중국 익스포저가 큰 업종들, 뭐 화장품이나 뭐 철강, 뭐 화학 쪽에서 또 일부 기업들 그런 업종들이 있겠죠. 뭐 그런 업종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중국 경기에 대해서 여전히 좀 저는 아직은 조심스럽거든요.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들, 뭐 예를 들면 뭐 지준율 인하 좀 해주거나 그런 조치들이 나왔는데 사실 지금 중국의 문제는 뭐 부동산 경기 무너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중국 증시가 정말 제대로 반등하려면은 부동산과 관련된 구제 조치가 확실히 나오거나 아니면 과거와 같은 인프라 투자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나와줘야 됩니다. 근데 사실 지난주에 나왔던 정책도 그걸 약간 겉돌았거든요. 지금 미국이랑 중국이 패권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중국에 대해서 기술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기술 자립화가 너무 시급한 거죠. 기술 자립화가 너무 심각한데 과거 같은 방식으로 인프라 투자 이런 거를 정책의 제1순위로 둘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게 좀 의문인 거죠. 지난주에 중국 증시가 이제 뭐 지준율 인하하면서 홍콩 항세 지수가 뭐 2%씩 이렇게 급등했는데 이번 주에 다시 또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 실망 매물이 나타나고 있고 그런 영향을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익스포저가 큰 업종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단순히 저PBR의 문제가 아니라 펀더멘탈과 관련된 거죠. 그리고 제가 좀 또 기대를 하는 업종은 사실 이제 최근에 주가가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긴 해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 미국 익스포저가 큰 업종들 네, 대표적인 게 자동차 같은 산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배구조 개선의 여력이 큰 업종들 지주회사 같은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뭐 금융산업들 뭐 이런 쪽이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정책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고민은 아마 이건 것 같아요. 워낙 지금 시장에서 저평가주들이 급하게 오르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내가 여기 타도 되나? 이런 저평가주들이 주목받는 기조가 언제까지 지속이 될까?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좀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 정책이 얼만큼 효과 있게 나올 것인가 이거를 확인하고 좀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분위기가 뭐 한동안 좀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소 뭐 한두 달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또 오히려 고PBR 업종들 중에서도 정책 수혜를 받는다거나 뭐 성장성이 또렷해 보이는 업종들 이런 쪽에 대해서는 특히 1월에 그런 업종들이 좀 주가가 좀 빠졌거든요. 오히려 이런 시기에 좀 다시 조금씩 사 모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정책의 방향으로 보면 저PBR 업종들만 수혜가 되는 정책이 아니었거든요.
그 개인 자금의 증시 유입을 유도하는 그런 정책들이 사실 개인들이 이런 펀드 같은 거 가입을 할 텐데 그게 꼭 반드시 저 PBR 기업들로 구성된 펀드만 혜택을 받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수급이 확산될 수 있는 거고 외국인들도 사실 제가 이제 금융이나 이런 쪽 중심으로 매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외의 업종들도 같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 PBR 기업들이 당연히 수혜를 받아서 좋긴 하지만 고 PBR 업종들 중에서도 또 성장성이 있는 쪽은 오히려 지금 같은 시기에 접근하는 것도 저는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패권 경쟁이라는 게 이 우주항공 쪽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가 점점 더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시기. 저는 올해가 변곡점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확실하게 돈을 벌어가는 그런 기업들로 좀 좁혀서 보자라는 생각입니다. 달에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이 더 중요한 거지. 스페이스X라는 기업을 사실 다 투자하고 싶죠. 지금 계속 성장을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분산 투자도 어느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요.